네, 원격 수업 1일차.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 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프린트 4페이지에 있는 2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린트의 문제는 모두 다 풀지 않고 홀수번 문제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농도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농도에 대한 기본적인 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농도는 어떤 거였냐면,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었죠.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또 변형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게 되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자, 소금의 양을 놔두고 소금물과 100을 각각 역수로 곱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보이죠, 여러분들? 농도가 A%인 소금물 100g과 농도가 B%인 소금물 200g을 섞어 P%인 소금물을 얻었다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이것을 우리가 식을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가 A%인, 자, 소금물 몇 g이죠? 자, 소금물 100g이라 했고, 자, 그리고 또 농도가 몇 프로죠? 농도가 B%인, 자, 소금물 몇 g이죠? 자, 소금물 200g이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농도가 B%인 소금물에 들어있는, 자, 소금의 양을 생각해 봅시다. 자, 소금물의 양. 자, 이때 소금의 양을 생각한다면 100분의 농도가 몇 프로죠? A 곱하기, 자, 100분의 A 곱하기 소금물이 몇 g 있죠? 그렇죠, 100g 있죠. 자, 지금 어떤 공식 적용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소금의 양 이 공식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 공식 적용해서 100분의 농도 A, 소금물 몇 g이죠? 100g을 여기에 대입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우리가 두 번째 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100분의, 자, 이번에 농도가 B죠, 여러분들? 자, 농도가 B 곱하기 소금물의 양 몇 g이죠? 200g이죠. 그래서 200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서, 자, 이렇게 섞어서 P%인 소금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합산해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 농도가 P%인 소금물 몇 g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소금물 300g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100g, 여기서 200g 합치면 300g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소금의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자, 100분의, 자, 농도 P프로죠, 여러분들? P% 곱하기 소금물 300g을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A. 자, 여기 있는 친구 약분하면 2B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A랑 2B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두 개의 값이 얘 약분해서 계산한 3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3P라는 친구는 말이야, A 플러스 2B가 되는구나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자, 농도 A%인 소금물 200g과 농도 B%인 소금물 100g을 섞어 Q%인 소금물을 얻었다 했어요. 자, 이것도 수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수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농도가 이번에는 몇 프로죠, 여러분들? 자, A%인, 자, 소금물 몇 g이죠? 소금물 200g. 자, 농도가, 자, B%인 소금물 몇 g이죠? 100g.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소금의 양 각각 계산해 볼게요. 소금의 양 100분의 A 곱하기 200. 이번에는 소금의 양 100분의, 자, B 곱하기 소금물 100.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농도가 몇 프로죠? 농도가 Q프로인 소금물을 얻었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다 두 개 다 섞었더니 농도가 Q프로인, 자, 소금물 몇 g이죠? 200이랑 100 더하면 300g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자, 소금의 양을 생각해 보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100분의 Q 곱하기 3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약분돼서 식이 A가 나오고, 여기 약분돼서 식이, 2A죠. 2AB가 나오고, 얘는 약분돼서 Q가 나오죠. 3Q.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2A 더하기
B라는 것이 뭐가 돼요? 3Q가 되겠죠, 여러분들.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A 더하기 B라는 값이 3Q가 돼서 여기 있는 이 식이랑 여기 있는 이 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 대 Q의 B가 2대 3이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P 대 Q의 B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P 대 Q의 B가 2대 3인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식을 P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자, P는 3분의 A 플러스 2B로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Q는 뭐에 대해서 바꿀 수 있어요? Q는 자, 3분의 2A 플러스 B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P 대 Q라는 것은 P는 3분의 A죠. 다시 적을게요. A 플러스 2B로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Q는 3분의 2A 플러스 B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2대 3인 거죠. 자, 이거 비례식 풀게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비례식을 풀게 되면,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3, 3이 똑같은 양변의 그 비례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3, 3 없앨게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식을 계산하면 4A 플러스 2B라는 값은 3A 플러스 6B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자, 이거 이항하면 뭐가 되죠? 4B가 되죠. 그래서 A는 4B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A는 4B라는 값을 우리가 주어진 이 문제를 푸는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A 자리에 4B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자리에 4B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자, 주어진 식이 4B 곱하기 B. 자, 마찬가지로 여기 A 자리에 4B를 대입하게 되면 3의 4B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4, 16의 제곱이니까 16B의 제곱이고, 16B의 제곱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 4B의 제곱. 얘는 4B의 제곱. 자, 얘는 곱하게 되면 3, 6, 18에서 48이 되죠. 48에서 4 하면 52B의 제곱. 예, 4B의 제곱.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얘는 4, 1은 4, 4, 32.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3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소금물과 관련된 이제 우리가 유리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2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27번. 자, 27번. 자, A와 B 두 학교의 성별 인원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 학교와 B 학교의 전체 학생의 비. 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A랑 B가 있는데, 자, 거기서 전체 학생의 비, 남학생의 수의 비, 여학생 수의 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학생의 비. 자, 전체 학생 적어볼게요. 전체 학생의 비가 몇 대 몇이라 했죠? 4대 3이라 했어요. 남학생의 수. 자, 이번에 남학생 수의 비는 3대 4라 했고, 자, 문제에서 여학생 수의 비는 뭐라고 했죠? 자, 3대 2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그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때 3대 4를 가지는 이때 비례상수를 선생님 편의상 A를 할게요. 3대 2를 가지는 비례상수, 여학생 수에 대한 비례상수를 선생님이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3대 4니까 3A 명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남학생은. 마찬가지로 A학급과 B학급이 있을 때 여기 여학생의 수를, 자, 이거 선을 걸게요. 여학생 수를 B학급의 남학생의 수를 4A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학생 수에 대한 이제 비례상수 B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3B명. 마찬가지로 B학급에 대한 비례상수를 나타내서 나타내면 2B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인 전체 학생의 수의 비가 4대 3이라는 정보를 쓰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A학급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친 전체 학생의 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A 플러스 3B명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B학교에 대한 전체 학생의 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A 더하기 2B명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전체 학생의 B가 몇 대 몇이라 했죠? 4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4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비례식을 풀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더한 거, 남학생과 여학생이 더한 거, A학급, B학급의 전체 B가 4대 3이라 했기 때문에, 자, 비례식을 계산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4, 4, 16 A 더하기 4, 2, 8B,
얘는 3, 3은 9. A 더하기 9B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7A라는 값이 B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B는 7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A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가 M 대 N이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A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B입니다. 자, A 학교. 자, 여기 적어볼까요? 자, A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B가 실제로 남학생의 수는 3A명이라고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했는데 A 학교의 남학생의 수는 3A명, A 학교의 여학생의 수는 3B명이라 했기 때문에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는 3A 대 3B가 되겠죠. 근데 3A는 그대로 두고 이제 B 대신에 자, 여러분들 밑에 아까 구한 이제 B 대신에 7A를 여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3 곱하기 7A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계산하게 되면 3A 대 7, 3, 21, 21A가 되죠. 약분하면 A 없어지고 여기 3, 7이니까 1 대 7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B가 1 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 더하기 N을 하게 되면 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7번까지 한번 풀어봤네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의 정의역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 자, 다음 2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리함수 정의역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가 유리함수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자, 2x-1분의 x 플러스 2네요. 자, 여기 있는 분모의 식이 2x-1이네요. 그래서 2x-1이 분모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x-1이 0이 아니니까 2x는 1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x는 2분의 1이 아닌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의역 표현할 때 우리가 집합의 형태로 선생님이 쓰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합의 형태로 쓰면 자, x바 x는 자, 2분의 1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9분의 5. 자, 분모가 자 0이 되지 않는 범위가 정의역이라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니야. x제곱은 9가 아니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합의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집합 형태로 쓰면 자, x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자, 29번의 3번 문제로 봤더니 얘는 자, y는 자, x제곱 더하기 1분의 x-1이네요. 자, 분모를 봤더니 자, 여러분들 분모를 관찰해 보세요. x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크 나왔죠. 자, x제곱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0보다 크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모가 0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자, 이 친구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 정의역이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없으면 그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32번 문제, 3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1번.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31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y는 x-2분의 1-1이네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생각할 때 기본형을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함수의 기본형 어떻게 되나요? y는 x분의 1의 함수가 기본형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자, x축 방향이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얘네들을 적당히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자, 점근선도 평행이동한다 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는 원래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오는 이 형태의 그래프였는데 자,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자, 점근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 정의역, 치역 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점근선부터 구해보시죠. 점근선.
자, 점근선 x는 뭐가 되죠? 2죠. x는 2. 점근선 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또 정의역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정의역 x바 x는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2가 아닌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정의역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자, 치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치역이라는 값은 y의 범위인데 y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근선, 정의역, 치역까지 한번 구해보고 그래프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31번의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31번의 2번. 자, 31번의 2번 문제 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얘도 이 친구도 우리가 기본형을 분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기본형이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자,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얘네들을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여러분들.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맞죠? 자, 2, 4분면과 4, 4분면.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점근선도 평행이동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자, x는 마이너스 1, 자, y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에는 2, 4분면과 자, 4, 4분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써봅시다. 자, 점근선 뭐가 되나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자, 점근선 y 여기 되죠?까? y는 여기는 점근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정의역. 자, 정의역 어떻게 되나요? 정의역 x바 x는 뭐가 될 수 없나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치역은 y의 범위인데 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3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33번 문제는 점근선만 구하는 문제네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 여기 미리 공개를 해버렸는데 자, 이 fx, 자, 33번입니다. fx라는 식이 자, x-5분의 2x-3. 자,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방법을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꿨죠, 여러분들? x-5. 자, x 앞에 2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일단 x-5로 똑같이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x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2x-10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2x-3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7을 더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계산하게 되면 자,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쓰게 되면 2 더하기 x-5분의 7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를 얼마만큼 평행되는지 생각해보면 y는 x분의 7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한 만큼 점근선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점근선은 뭐다? 자, 점근선은 x는 5, y는 2라고 결과를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점근선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방법 2입니다. 자,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자, 일반적인 형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얘의 점근선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점근선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분모가 0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x의 점근선이 되고 자, y의 점근선 y는 어떻게 구하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b입니다. 그래서 y는 a분의 c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공식이 실제로 이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fx는 x-5분의 2x-3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점근선 x는 뭐라고 했죠? 분모가 0 되는 값이라 했죠. 자, 분모가 0 되는 값이 x는 뭐죠? x는 5가 되겠네요. 자, 점근선 y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x의 개수의 비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1분의 2니까 답은 y는 2가 되겠죠. 자, 실제로 선생님이 방법 1을 통해서 구한 결과랑 방법 2를 통해서 구한 결과가 실제로 계산 결과가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구할 때 이러한 쉬운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35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3,2를 지나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3,2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C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35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문제에서 3,1을 지난다 했죠. 35번 적어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인데, 자, 이 그래프가 3,1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럼 3,1을 여기에 식에 대입하게 되면 식이 성립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이 1은 자, y자리 1 넣고 x자리 3 넣으면 3 플러스 c분의 x자리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분의 1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3 플러스 c라는 값은 3a 플러스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x는 2, y는 3이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려줬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의 x값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 y는 3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식에서 분모가 0 되는 값인 x는 마이너스 c가 점근선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c는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근선 y는 앞에서 선생님이 자, x 앞에 있는 개수의 b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1분의 a에서 점근선은 a가 되겠죠. 근데 그 a 값이 y는 3이라 했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점근선 정보를 통해서 a는 3, c는 2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여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3 플러스 c 대신에 2 대입하면 2는 자, 3 곱하기 a인데 a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3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자, 좌변의 값 계산했더니 5, 3, 3은 9 플러스 b.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최종적인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계산하는데 a는 3, b는 마이너스 4, c는 2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 답은 5 빼기 4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짝수법 문제인 26번부터 시작해서 36번까지 문제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